특히 이런 상담사님들이 몰라요. 네. 불륜 외도를 얘기하시는 거라면 한 절반 정도가 그거죠. 아직도 네. 그냥 손가락으로만 활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손해를 보는 건 결국 남자라고요. 요 부분이에요. 아, 재미도 있을 거고. 정숙 씨, 알다시피 난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이 아니야. 아니시죠? 그럼요. 근데 그 정도로 열린 사람도 아니야. 이 장면에서 저는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네. 꽉 막힌 사람과 네네. 열린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은 뭘까요? 너무 이건 개인적이고 그렇죠. 너무 주관적이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너무 포인트를 정확하게 찝어주셨어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네. 복희 씨는 나름 본인이 열린 사람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현대 여성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성인용품을 방판으로 우리 집에서 파는 거는 너무 열린 거다. 투머치다 이거는. 거기까지는 아니다. 그렇죠, 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한 단계 한 단계씩 넘어가시면 네.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음. 넘어가면 넘어갈 때마다 내가 느끼는 포인트들이 달라져요. 감정이. 예를 들면 네. 아직도 성인용품을 사용해 보지 못한 여성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도 아직 성인용품이 그렇게 막 대중화되지 않았기 훨씬 때문에.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직도 많으실 거예요. 아직도 네. 그냥 손가락으로만 활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사용해 보신 내담자분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세계라는 거죠. 근데 네. 그걸 내가 왠지 기구에까지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어라고 하면 죽을 때까지 내가 못 느껴보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보는 거죠. 근데 그 선을 내가 넘잖아. 네. 딱 넘으면 경험해보지 못했을 쾌감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살자고요. 안 해본 거 다 해보고 살자고요, 우리. 네. 인생 짧은데. 그래서 아닌 건 버리고 맞는 건 취하자고요. 그래서 맞는 것들만 쭉 줄 세워도 앞 돌아가실 때까지 경험하실 일들이 엄청나게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 여기 복희 씨 맞나요, 이름이? 네, 이분도 결국에는 또 이제 도전을 하게 되시죠. 방판에? 네. 그렇죠. 이 사업에 그냥 도전을 그렇죠. 하게 되시죠. 그러면서 깨어나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삶이 즐거워지고 그렇죠. 남편과의 관계가 원활해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분이 아주 전형적으로 이제 그 모습을 보여주는 분. 본인이 틀을 깨면 나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분이죠. 그리고 이게 마지막에 아마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들었어? 저 여자 화끈한데? 누군지 한번 데리고 놀고 싶네. 솔직히 저런 여자가 물건만 팔겠어? 몸도 팔겠지?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어, 이 새끼야? 왜? 으아, 진짜 이 장면에 제가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기시감이 드는 장면이긴 했어요. 이게 주변에서도 많이 봐왔던 장면인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네. 저 장면에서 남자분이 하는 저 멘트는 네. 아직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황에서 남편분이 네. 자기 부인이 아니었다. 안 때렸겠죠. 난 그럼 저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을지가 상상이 되거든요. 서로 죽이 맞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고받고 네. 주고받고가 됐을 거라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거예요. 네. 사실은 우리가 이 하는 방송, 유튜브 방송에 보면 다양한 성인 컨텐츠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젊은 여성분들이 메인으로 나와서 네. 사실은 이제 약간 어그로를 끄는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있겠죠. 네, 네. 뭐 속옷이라든가, 네. 뭐 어떤 야한 포즈라든가 네.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선정적인 장면을 일부러 노출한다는 그렇죠.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상당히 많죠, 사실. 그런 게 있는데 네. 그런 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는 거죠. 저런 여자들은 훨씬 더 쉽게 성관계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상상을 성적으로 할 훨씬 수 개방적일 것이다.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그런 남성들의 어떤 편견이 네. 남자들이 저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네. 여자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적 욕망을 드러내지 못해요. 누구 손해예요? 그럼 뭐 서로 손해 아닌가요? 서로 손해는 맞는데 네, 네. 결국은 그런 말을 함으로써 남자들이 손해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함으로써 내 아내나 내 연인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적 판타지라든가 성적 욕망을 드러내지 못하면 그 못하는 만큼 두 사람의 성관계는 재미가 없을 거라고요. 이게 아까 그 장면으로 돌아가는 거네요. 그 정육점 장면. 그렇죠. 그런 것들은 비슷한 그러니까 거죠. 정숙 씨가 그렇게 말을 사실 자유롭게 하지 못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남성들의 이런 시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스스로 검열을 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남성분이 생각이 잘못됐다, 뭐 도덕적으로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네. 아니라 이런 건 이제 너무 뻔한 얘기고 남성분들이 저 생각을 버려야 여성분들이 성적 욕망을 억제하는 데서 해방되고 네. 그 영성적 욕망에서 억제된 성적 욕망에서 해방돼서 나오는 그 행동들은 남자를 기쁘게 할 거라고요. 네, 결론적으로 연인관계, 부부관계에서의 어떤 성관계
또는 뭐 스킨십 모든 부분을 풍성하게 해줄 거라고. 그렇죠, 그렇죠. 많은 남성분들이 우스갯소리로 갖고 계시는 로망 중에 하나가 내 아내가 또는 내 여친이 뜬금없이 가끔씩 그냥 내 옷 속에 있는 은경을 만져줬으면 좋겠어. 뭐 이런 로망들을 갖고 있거든요. 제 친구도 그렇고 제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당장 저부터도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 안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게 사회적인 시선이라든가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내가 이상한 여자로 보일까? 그렇죠. 내 남편이 나를 옛날에 무슨 과거가 있는 여자로 보지 않을까? 예를 들면. 물러냈던 과거가 있는. 뭐 그렇게 오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까봐 자기 검열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자기 검열 끝에 나오는 행동에 이게 딱딱해지는 거죠. 손해를 보는 건 결국 남자라고요. 결국엔 서로 다 경직된 세상에서 사는 딩동대. 거죠. 남자든 여자든. 그러니까 그러지 마셔라. 도덕적으로 그러지 마셔라는 둘째치고 그 포인트가 아니고 우리 전략적으로 그러지 맙시다. 서로도 자유롭고 뭔가 네. 표현도 더 잘해주고 예쁘다, 멋지다, 그러니까 너무 좋다라고 해줘야 나도 그만큼 좋은 걸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이제 나누고 싶었던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1화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굉장히 갈등적인 장면이죠. 정숙 씨가 바람피는 남자, 자기 남편을 발견하게 되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이죠. 여자 친구분의 표정이 너무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우아하다. 너무 우아한데? 이분이 이게 좋은 건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거나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을 이제 정숙 씨가 목격을 하게 되죠. 솔직히 이런 상담 사연이 좀 오나요? 네. 불륜 외도를 얘기하시는 거라면, 그런 카테고리를 얘기하시는 거라면 한 절반 정도가 그거죠. 이게 더 깊이 들어가가지고 내 남편, 내 아내의 어떤 불륜 현장을 보게 된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 그건 좀 퍼센티지가 좀 확 줄죠. 그렇죠. 보게 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퍼센티지가 줄고 내 친구의 또는 뭐 내 여동생의 네네. 뭐 이렇게 되는 관계로 가면 진짜 퍼센티지가 줄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뒤져봤어요. 근데 보니까 변호사분들이 이런 사연을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고 상담사분들은 상대적으로 덜 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뭘까? 제가 그래서 제 PD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신기하네. 이거는 그러면 이거다. 복구가 가능한 정도의 일은 상담을 받는다. 근데 이건 뭐 상담이고 자시고 할 거 없이 이거는 그냥 이혼 각이다 싶은 거는 변호사를 찾아가는 거라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혼 전문 변호사들의 인터뷰를 제가 이렇게 막 찾아서 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의 일관된 얘기는 흔하다. 이런 거 생각보다 너무 흔하고 심지어 당신들이 미디어에서 접하는 거는 순한 버전일 때가 더 많다. 지금 피디님 얘기가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아마 그 앞부분을 못 들으셔서 쟤네들이 무슨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뭐냐면 저한테 피디님 물어봤어요. 방송 전에. 이 드라마처럼 내 여자 사람 친구와 내 남편이 바람피는 그런 류의 사연도 많이 받으시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셨거든요. 제가 그런 일은 많이 없습니다. 네. 아마 십몇 년 동안 상담하면서 한 5손가락도 안 꼽히는 정도. 네. 그렇게 답변을 드렸더니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방송 전에 또 막 찾아보셨나봐요. 집요하게 막 이혼 변호사에게 가는 비율은 높게 그런 있는 케이스와 상담사에게 가는 케이스의 어떤 종류가 다르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좀 그런 합리적인 것 같다. 추론이라고 봅니다.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선을 넘은 거잖아. 어떻게 그렇죠. 보면. 이건 뭐 돌이킬 수 없는 선이지. 재고의 가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뭐 내가 노력해서 개선해야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담사님한테는 이런 케이스가 좀 드물 수도 있겠다. 다행이다. 상담사의 입장에서는 그런 케이스가 안 오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렇죠. 이거 어떻게 참 상담이라고 하면 왜냐면 너무 힘들 것 그거는 같아요. 내 남자랑 같이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분개할 것 같은 느낌? 일단은 뭐 1화의 내용을 저희가 쭉 봤고요. 일단은 한번 끊고 가시죠. 네, 그러시죠. 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 얘기를 안 하고요?